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여론조사는 24일 발표된 겁니다.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개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이고 또 95% 신뢰 수준, 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3.5%입니다. 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수행평가. 이런 조사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정수행평가 조사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네요. 일단은 표집 정치 성향이 보수가 대략적으로 87명이 더 많다는 점을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가 308명, 진보가 211명, 중도가 413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정평가가 59.3% 잘못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34.2%. 지역별로 성별로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연령별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지도와 유사합니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네.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다 높았다고 확인이 됐고, 정당 지지층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면은요, 모두 부정평가가 높고, 사실은 지지정당이 없는 층에서도 긍정이 26%, 부정이 53.5%니까 여러 방향에서 윤석열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가보다는 조금 나은데 나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조사를 저는 좀 왜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의미가 있겠죠. 며칠 했다고 이거를 평가를 내리는 건지도 좀 그렇긴 한데, 자, 이제 한건한 대행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검법 처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금 긍정, 부정하고 이런 임명하고 관계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긍정 부정 평가를 내릴 그러니까 며칠 했다고요. 그렇죠. 뭘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럴 근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요 수치 자체는 이제 내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제 윤석열 정권, 네. 이제 요 정도의 그렇죠. 어떤 내란을 일으키지 않은 윤석열. 그렇죠. 네. 요 정도의 의견 분포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검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거는 이런 여론의 분포 이런 거와는 별개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이 특검 두 개 특검에 관해서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니까 나는 이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를 처리를 그냥 해야 되겠다, 공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라면 뭐하러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과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양당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머리를 한번 모아주세요, 협의체에서. 이런 얘기를 굳이 했다라는 거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렇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제 질문에 있는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론과 관계없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리는 앞으로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태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거죠. 한덕수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 나중에라도 하더라도 내란 특검법, 또 헌법 재판관들 임명,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에디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이제 권한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한 주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태도를 보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 네. 넘어서는 분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내란죄에 고발된 그렇죠. 피고발인이고 본인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이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굉장한 또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며칠 전에 JTBC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공소장을 작성을 할 때 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라고 검찰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대목을 꼭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이거 국회 추천 몫이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꼭 먼저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 추천 몫이고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재판관 임명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네. 행사하지 말라는 거고요.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중잣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그냥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시간 끌고 탄핵하지 말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있고요. 되잖아요, 사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내란 유지의 상황을 내란 유지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는 가급적이면 것 탄핵 같다. 늦게 하고 그렇죠. 가급적이면 탄핵 안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저만 느끼는 권한대행의 권한 사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입장 정지를 좀 확실히 했으면 네. 좋겠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거는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안 것 되겠죠. 같고요. 논리적으로 하려면 둘 다 적극적으로 하든지 둘 다 소극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결국 탄핵 늦게 탄핵 안 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덕수 오늘 만약에 안 하면 뭐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어떡할까요? 어떨 것 같아 보입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네. 제도적으로 법논리적으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다. 없지 않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이게 뭐 그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뭐 어떻게 쓰든 간에 그렇죠. 이게 뭐 소극적으로 써야 된다,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이 사안을 논하든 간에 이 국회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어쨌든 인사청문회 다 거치고 올려놨으면 그렇죠. 그냥 두 장만 추천했다고 찍으면 되는 하면은 거잖아요. 임명만 하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든 간에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늘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에 관해서는 지금 추천된 당사자들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네. 기준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묘하게도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것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얘기를 맞대 하지 달라. 않습니까? 맞대 뭐 머리를- 맞대 쏠렸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네. 특검은 이견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네, 네. 그거는 예를 들면은 거부권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좀 이 한덕수의 생각에 이런저런 조항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네. 그래서 양당 간에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요 조항을 바꿔서 한번 대체 입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그걸 한번 논의해 봅시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제가 이제 백보 천보를 양보한다고 양보한 말씀드렸습니다. 겁니다. 예. 백보 천보를 양보한다. 백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보 백보 양보하죠. 천보 양보하면 만보까지. 그런 예. 논리를 펼 수 있다 치는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조차도 없는데 그렇죠. 왜 이걸 가지고 임명을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권한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일종의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런 오류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중간에서 이거를 조율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예.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안 받아주고 또 하나는 받아주고 이렇게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다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이고 뭘 하나 받아줘야 될지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다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그냥 둘이서 지금 그러면 이럴 바에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둘이서 합의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합의가 있는 거나 안 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무책임한 권한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합의가 됐든 합의가 되지 않았든 국회를 어쨌든 절차적으로 통과를 네. 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지금 머리를 맞대라고 하는 것 말이 안 자체가 돼요. 이건 네.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거고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이거 그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추천 몫입니다. 국회 추천인데 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회 선출은 국민의힘이냐 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분도 이렇게 국민의힘 말씀을 추천 헌법재판관 하셨습니다. 후보자도 그렇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좀 들어주세요. 좀 제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찬성 여부 이것도 조사를 벌써 했는데 네.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찬성 여부입니다. 첫 번째로 찬성한다가 47.9%고요. 반대한다가 41.9%고 잘 모르겠다가 10.2%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부울경하고 수도권에서 탄핵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다른 지역이랑 뭐 비교해봤을 때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표집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율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남녀 성별을 보니까 여성의 경우가 탄핵 찬성이 더 많았다. 세 번째로는 40대와 50대 제외하고는 탄핵 반대가 찬성과 좀 비등하거나 오히려 그러네요. 높았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찬성 비율이 높긴 한데 과반까지는 안 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첫 번째로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심리적인 이유라는 게 네. 대통령직에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번 뭐가 이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뭘 좀 일단은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네네. 대개는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뉴스를 하루하루 계속 챙겨보면서 이 이른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요 계층들은 하루가 뭡니까? 사실은 반나절도 지금 뉴스를 반나절만 안 봐도 지금 막 상황이 확 바뀌는 네. 상황이어서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요 유권자층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 정도를 갖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요 민감도가 좀 이제 둔감해져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의 찬반 요 여론이 찬성한다가 높긴 하지만 아주 첨예하게 그렇죠. 찬성한다라는 게 이렇게 확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하시는 거죠. 어떤 정서일지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대응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로 이 여론조사에 제가 볼 때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요. 여기 공정이네요. 예. 그렇죠. 이 여론조사 마이크. 불러줄 때 이 조사할 때 그렇게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팬앤드 마이크가 의뢰해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 공정. 진행하는 여론조사 이렇게 이제 불러줄 것인데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도 이 코너 진행하면서 팬앤드 마이크 조사 이 얘기할 때 약간 웃었거든요. 저 우습지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웃었습니다. 미소가 네. 제가 계속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약간 이제 미소가 저도 만면에 좀 요즘 띄어졌습니다.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하우스 이펙트나 이런 조작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예. 아니야 하우스 이펙트는 조작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요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어떤 지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잖아요. 그런 왜냐면 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뭐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는 뭐 어떤 요 의뢰 기관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유권자층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유권자층은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만약에 요 여론조사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요 응답은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수도 있다. 있는 것이고 예. 질문도 보십시오.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만약에 다른 기관이 했으면은 탄핵을 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마 일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응답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해석적인 측면입니다.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뭐 일단은 과반에는 못 미치고 그래도 좀 많이 결집한 반대 탄핵 한덕수는 좀 탄핵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 결집한 모습인데 민주당 지금 상황이 24일 날 원래 한덕수 곧바로 탄핵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류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하느냐 이거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보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속도 조절하고 완급 조절을 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제 이 결정을 한 이유가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뭔가 이제 숙고할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은 충분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알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분노를 하고 있지만 이 분노를 한 템포 시키고 참을 만큼 우리가 참아준다는 인상을 또 대중적으로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시간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한덕수를 탄핵할 수 있는 표결 날짜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7일 가장 빠른 날짜가 12월 27일 본회의였기 본회의가 때문에 12월 17일이군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도 길게 보면은 내일 오전까지도 좀 기다려 봤다가 만약에 한덕수가 여차하는 선택을 한다 네. 하면 민주당이 바로 이제 탄핵 표결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제 평가를 한다면 저는 뭐 일단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 네. 3명의 공석을 채워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상황을 자신이 고민을 잘 해보고 임명하게끔 뭔가 좀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 탄핵했는데 총리 탄핵, 부총리 탄핵 때문에 우리나라를 외국이나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또 네. 그런 부분 불안한 감도 민주당 입장에서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도 뭐 이제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고민을 한 것 같고 또 굳이 또 하나를 또 첨언하자면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난 직후의 언론 보도의 분위기하고요. 네. 한 3주가 지났는데 3주 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일간지들의 논조와 지금의 논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 살짝 이제 뭐 예를 들면 물타기성 보도가 있다라든지 뭐 내란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힘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들어갔다고 봐요. 네. 요거는 이제 법리상의 논리상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그거를 이제 그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보는데 네.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날에 이제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 소추안 제출하는 날에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여야가 협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야 그러면은 우리는 탄핵 소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법 논리상 잘 따져보면은 실제 임명을 안 해야 그게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임명을 안 할 것 같이 액션을 취하긴 했으나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시점이. 맞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시간이 정해진 건 없어요. 당일날 임명해야 되고 다음날 임명해야 되고 그다음날 임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요 논리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가 적어도 요 인사청문회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요 추천 절차를 완료를 했는데 예년에 이제 절차를 보니까 임명 절차를 다 완료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더라 그날 당일에 네. 당일 또는 다음 날에 그냥 임명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예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네. 권한 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니까 국회가 절차를 완료한 당일에 또는 다음 날 오전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끝내지 않으면 그거는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그래야 간주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때 그러면 우리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 이제 일정을 맞추겠다. 요거거든요. 민주당 맥락상으로 입장이. 그게 또 어떻게 맞네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논리적인 요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지금 이제 요 한태포를 씌워가는 것처럼 되는 결과가 이제 됐는데 요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 논리와 법리를 맞춰보면 맞는 거고 앞에 이제 메시지가 좀 혼선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건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뭐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조사를 또 했어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가능하냐, 이게 찬성 여부를 이거를 또 했는데 이 결과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찬성한다가 52.3% 그리고 네. 반대한다가 38.5%, 잘 모르겠다가 9.2%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질문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질문해놨어요. 이게 네. 저는 일단 맞는 질문인지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변호사님이 약간 머뭇거리시기에 왜냐면 잘못 만나신 거죠. 예, 질문 좀 애매해서.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공정이 어떻게 네. 질문했는지 있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재판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재판을 진행할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근데 이거는 이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임명한다라는 질문 자체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뭐 어찌 됐든. 그래서 국회가 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유도 질문이라고 앞에 보는데 깔아놓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휩쓸리죠. 예, 그래서 일단 찬성한다고 52.3, 반대한다가 38.5, 잘 모르겠다가 9.2%라는 그럼에도 점입니다. 52.3%가 찬성한다네요. 네네. 이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52.3. 이것도 뭐 하우스 이펙도 있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참 대표적인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네.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사례에 교과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현행법에서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재판권을 분리하고 있다. 그거는 맞는데 이 얘기를 여기 왜 합니까? 라고 전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즉 검사의 역할을 해야 될 국회가 재판을 진행할 재판관까지 임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게? 국회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자, 이 부당한 일을 하는데 너는 여기에 찬성을 하니 반대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구성된 거거든요. 질문도 문제예요, 엄청. 질문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기관이 하지 말아야 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 그런 결과인 아니, 그래서 것이다. 38.5나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분명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이 논리가 지금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쪽에서 논리죠. 예. 얘기를 하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죠. 이거 헌법 소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건 이건 저 성립이 웃어- 안 죄송합니다, 되는 주장이에요. 제가. 죄송한데 웃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다. 아니 헌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를 그리고 또 헌법소원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누구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거야 지금? 법리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잘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문장을 계속 곱씹어서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당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곧 여당의 대표격으로 활동하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 나오면 뭐라고 이제 평론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가치가 없다. 변호사 입장에서 네, 제 변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각하될 것 같아요. 저는. 각하되겠죠. 각하될 게 분명한 거를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쓸모가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 임명을 하는 절차 중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을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가 돼가지고 제가 임명을 좀 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 네. 생각이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지금 요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에 응해야 될 윤석열 측에서 이게 참 지금 뭐 임명 문제로 시끄럽네요. 이게 참 헌법재판소도 시끄럽고 하니까 뭐 저도 뭐
지금 뭐 준비도 해야 뭐 되고 가겠다? 예, 할 일이 많네요. 이렇게 서로 침대 축구하고 뭐 이런 쪽에 활용되는 그러한 여러 논리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러니까요. 이 비전문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32.8%입니다. 이제 양당의 지지율 간극도 여타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이 7.7%, 개혁신당이 3.5%, 새미래민주당이 3.7%. 뭐야? 새미래민주당이 3.7이 나와요? 네, 새미래민주당도 같이 집어넣네요. 이게 진보당이 1.4, 기타 1.5, 없음 7.7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요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가장 씁쓸한 이제 정당은 아마도 개혁신당이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은 또 왜 이래요 또? 예. 좀 제가 아는 여론조사가 좀 달라서 예. 그렇게 뭐 흥분하실 흥분할 것까지는 필요는 네.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할게요.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이렇게 흥분을 개혁신당이 적은 것도 이상하고 새미래민주당이 또 나온다는 것도 마음속에 이상하고. 있는 말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떤 네. 생각을 하셨길래. 국민의힘이 또 매우 높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우스 이펙트가 상당히 작용한 그런 수치일 것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과 네. 함께 민주당이 아닌 이제 정당들의 이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높게 나오는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좀 쏠렸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게 이제 하우스 이펙트 아마도. 효과가 이제 새미래민주당이 그런 나온 이유가 점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고 조사합니까 새미래민주당 요새? 그런 처음 봤어요 조사하는 예, 거 예, 이제. 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큰 의미 없다고 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첫 네. 번째가 있고,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봐도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이제 탄핵 국면에 비교해서 보수 지지층의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간 유지가 그래도 되고 있는 거는 요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전에 탄핵을 한번 경험해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요 보수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떠올려 봤을 때 그때 지지를 거둬들였더니 상당히 후과가 상당히 이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억을 갖고 있어서 버티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등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 안 합니다만 자기들끼리 이제 작은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가? 왜 오죽하면 뭐 이렇게 선포했다. 뭐 이런 만행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우리 요 앞에 네. 요 자거리만 나가봐도 그 네. 플래카드 달고 난리 났습니다. 광화문입니다. 요 앞에가. 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네.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네. 아주 대단한 이제 결심을 한 것이다. 이 네. 여론전이 박근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기대 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는 요 보수세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요게 양보다 질입니다. 질이 질적으로 매우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의힘이 회생하기에 좋은 그러한 어떤 질적 효과를 가진 그러한 어떤 뭐 이 조직세는 지지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줘서 이러한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국민의힘이 취하면 안 되는데 지금 취한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이 조사 보고 30%는 되네. 이러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 여론조사를 솔직히 죄송한데 SNS나 이런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누가 가장 많이 활용할지 네. 예상해 보시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아 진짜요? 제가 아니진 않지만. 고향 사람들이 많이 예. 이제 제가 보내주시는 아니면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 친구분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여당 내부에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네. 권영세 원내대표 이후에 당의 기류가 이제 도로 친윤당이 돼버렸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직 뭐 전국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정자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분 그러니까 쌍권총이죠. 쌍권 네. 트리오. 이제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의 경우에는 당의 안정감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권영세가 적임자로 이제 뽑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바가 지역구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아라. 오히려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당연히 이제 마치 이제 광화문 시위에 매주 토요일에 나오는 전광훈 그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볼 정도로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여론조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사실은 탄핵 이 계엄 사태 일어나기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권권 두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또 이 두 사람이 투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권성동, 권영세가 뭐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터치가 좀 거칠어요 항상 이 정치적인 이제 정무적인 판단과 이 수단과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거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도 메시지나 행보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 내정자 비대위원장 하실 분은 이분은 유연하고 세련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모로 또 수가 많아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상태에서 이게 매운맛, 순한맛 원투펀치인데 매운맛, 순한맛을 거기서 방향이 잘못됐는데 따져봐야 뭐 하겠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차피 라면이란 말입니다. 지금 둘 다 라면 라면이에요.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라면이에요. 라면 삼시세끼 라면 먹어가지고 돼요. 마라톤 뛰어야 되는데 삼시세끼 라면 먹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열심히 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과학적 훈련과 이 복구를 하려면 체력을 복구를 하려면 과학적인 훈련과 과학적인 식단 조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진라면 매운맛 오늘 먹고 점심 때는 순한맛 먹고 다시 저녁 때 매운맛 먹자 이걸로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의 없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가장 하고 싶었던 사람은 의지의 측면에서는 사실 나경원 의원으로 여의도 쪽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권영세 의원이 됐다라는 것은 뭐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할 사람이 없었다. 중진 중에 누구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사람이 이럴 때 없는데 사실 외부에서 와야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출범 이후 비대위가 6번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비대위가 5번째인데 기사 쭉 찾아보시면 그 비대위에는 혁신과 쇄신이라는 단어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안정감이거든요. 안정감의 다른 말은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류의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도로 친윤당 되겠다는 거거든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 권영세와 권성동이 발맞춰 갈 텐데 권영세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앞으로 보시면 하는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 그립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로 쥐고 갈 거고 그 방향에 발맞춰주는 보조적인 성격의 인물이 권영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쇼미더민심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오늘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년 저희 개편을 하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 프라임 죄송합니다. 코너 아닙니다. 코너로 이제 쇼미더민심 옮기고요. 윤희용 대표하고 박영실 리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저희 보내드릴 수 없죠.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코너로 다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